호구 미디어. 2016년 4월 13일 총선 투표일에 인사드리는 책임 프로듀서 김사름 인사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오늘은 20대 총선 투표일입니다.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현 시간 기준으로 전국 투표율은 12%가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비가 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만 지금은 좀 갠 상태고 여전히 우중충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제가 브리핑이 많이 늦었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3에서 4일 정도 기일을 엄수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요. 총선 관련해서 워낙에 다 총선 뉴스들만 나오고 나름 쓸만한 뉴스를 뒤적거리는 기간이 꽤 많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총선일에 부득이하게 방송을 하게 된 점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알 필요는 없는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헉, 휴, 대출 사기에 은행들 엇갈린 희비라는 기사입니다. 이슈가 많이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슈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텍 시스템스에 1160억 원대 대출 비리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은행들의 대출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지텍 시스템즈 사건에 연루된 은행은 각각 4개 은행인데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그리고 수출입은행, 시중은행인 일반 은행들이죠.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이렇게 4개가 됐는데 이 사건의 전말이 이렇습니다. 지난 2012년도 말에서 13년도 말까지 기업 사냥꾼과 금융 브로커가 짜고 허위로 대출을 받은 사건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쇄적으로 이러한 대출 사기의 속수무책으로 당했었는데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모뉴엘, KTENS 등 총 3건의 금융사기를 당했고요. 농협 같은 경우에는 KTENS 건 관련해서 사기가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대출 사기죠. 예. 그렇다면 왜 호구가 되었는가? 이것은 이제 부실한 대출 심사 그리고 사후 관리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이제 다른 은행들은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내거나 혹은 사후에 대출 이후 사후 관리에서 이것이 부실한 것임을 판명하고 걸러낸 건데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입니다. 모뉴엘 그리고 디지텍 시스템즈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예, 어쨌든 그 두 회사에 모두 초기에는 대출해 줬었는데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방관하지는 않고 조기에 회수를 하거나 사후 관리 차원에서 걸러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은행마다 이러한 대출이 다른가? 이것은 조직 태생과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이 해당에 관해서 성패를 가른 건데 이거에 대한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기업 대출 순위 1위에서 2위를 맨날 했으니 오케이다, 괜찮다 이건데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구조응은행이죠. 아주 옛날 은행인데 어쨌든 조응은행을 이제 인수합병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러나 과거에 이제 서민 금융을 중심으로 다뤄왔던 국민은행 그리고 농협, 하나은행은 이제 기업 대출에 좀 약하다 이 말입니다. 이 뉴스 관련한 서평은 다음 뉴스랑 엮어서 제가 서평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머니투데이의 기사고요. 목소리 크면 들어준다. 권리만 주장하는 미성숙한 시민의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첫 번째 타이틀이 딱 이거예요. 목소리 한번 높이고 뗐으면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자체가 이제 악성 민원인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죠. 대표적인 사례가 일단 호통, 그리고 혹전 심한 거는 칼이나 흉기를 들고 와서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성 민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력에 대해서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이제 그냥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평상 업무를 보는 일반 민원인들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원인이죠. 한마디로 요약 정리를 하면 행정민원계의 블랙 컨슈머인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관 같은 경우에는 민원 창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해당 관련해서 불만을 제시를 하게 되면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가 관에서 민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것을 민간 측에서 불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좀 껄끄러운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기관 측에서는 사전에 경고를 먼저 해드리고, 어쨌든 고객이니까 개선이 없을 경우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행동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고요. 폭언이나 욕설, 업무방해, 거짓 신고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지휘 자체로도 현재 확대 중인데요. 악의적인 민원에 관련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건데,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도 악성 민원인 같은 경우에 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앞선 기사와 더불어서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민원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크거나 자리가 높으면 그게 어찌 되었든 간에 들어주는 거고,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등치를 불려오게 되면은 들어주겠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그냥 섣불리 판단한 거지만 이거에 대한 원인은 사실 시민의 대표부터 이러한 미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학습 효과로 이러한 원인이 발생되는 게 아닐까요?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합뉴스 기사고요. 4월 식중독 발생률, 학교가 음식점보다 5배 높아라는 제목입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시 교육청에 과거 월별 식중독 빅데이터 분석 결과 4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경기, 전북, 서울 순으로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식약처는 특히 경기 안산, 시흥, 전북 전주, 익산, 그리고 서울 영등포와 동대문구를 주의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시설별로는 학교가 62.3%, 학교 집단급식이 15.6%, 음식점이 13.1% 순이었는데요. 또한 최근 5년간 식중독 환자는 6,300여 명 중에 32.3%인 2,035명이 4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오기 직전 늦봄에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참 애매한 날씨입니다. 이놈의 날씨라는 게. 사실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 쌀쌀하고, 낮에는 또 태양빛이 엄청나게 내렸자니까 좀 겉옷을 벗게 되죠. 사실 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 기간이 겉옷, 소위 마이라고 하죠. 마이를 입고 다니고 그렇게 다녔는데 감기도 많이 걸리고 이러는 걸 보면 여러모로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뉴스원의 기사고요. 마트, 편의점, 캐시백 도입, 업계, 실효성 없고 범죄 우려만이라는 기사입니다. 이제 지난 10일 마트와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캐시백 정책이 시행될 경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이 캐시백 서비스가 뭐냐? 잘 회자가 되지 않은 건데요. 금융당국이 금융개혁과제에서 대형마트나 편의점 계산대에서 현금을 직접 찾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빠르면요. 일전에 그 카드를 쓰시다 보면 현금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좌로 받던 게 아니라 그냥 계산대에서 바로 그냥 찾아오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참 허무맹랑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 사실 대형마트나 편의점 같은 경우 현금 보유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죠. 사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상 점주가 매일 본사로 송금해야 되는 금액이 있고 그걸 송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별도로 현금을 또 마련을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현금이 돌질 않으니 과부하가 걸리게 되겠죠. 거기다 더불어서 ATM 저희 그 보급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편의점 내외에 있는 ATM, 그러니까 자동화 기계 설치율이 83%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ATM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수수료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매대에서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해당 건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탁상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었죠. 거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헤럴드 경제 기사고요. 알바보다도 못 벌어요. 폐점 편의점 점주 눈물의 호소라는 기사입니다. 자, 제목대로 왜 점주들이 돈을 못 버는 걸까요? 자, 여기 상세한 사례들이 나와서 제가 인용을 좀 해봤습니다. 매출이 2,400만 원이라고 치면 여기서 25%가 이익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익금에 대해서 65대 35로 나누는 겁니다. 본사랑 이제 점주가요. 자, 그리고 이 나눠 가진 이익금에서 모든 매장의 부대 비용과 이제 알바를 쓰게 되죠. 24시간을 돌리니까 인건비를 뺀다는 겁니다. 전기세는 5대 5로 카드 수수료는 65%를 점주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러니까 돈이 안 벌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폐점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폐점도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에 대한 내용 증명을 발송한다고 해도 빨라야 3개월이 걸리고 추가적으로 기본 단위가 5년에서 3년 그리고 짧은 건 2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이제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 위약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자, 이쯤 되면 어쨌든 편의점 업계가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왜 망하는 걸까요? 그것에 대한 거는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올해 편의점 수가 3만 개가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점포 한 개당 커버하는 인구 수가 통계가 잡혀 있는데 2011년도에는 2,300명 정도였는데 2014년도에는 2,057명,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0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천국이라는 일본도 1인당 1점포당 편의점 인구 수는 2,500명 수준입니다. 자, 뭐 눈물의 호소 같은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쳐도 앞에 기사와 연이어서 생각을 해볼 경우 이렇게 현금도 없고 장사도 안 되는 편의점에서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을 한다고요? 얼마나 탁상행정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간만에 조선일보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말 덮친 황사, 미세먼지, 국민들이 들이마신 후 뒷북 중계라는 기사입니다. 이번 주말 황사 같은 경우에는 6일날 새벽 중국 북부에서 발생해서 9일 오전부터 국내로 유입이 됐는데 주말에 아주 황사가 짙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뒷북 중계 일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8일날에 미세먼지 농도는 나쁘다고 예상을 하면서 황사예보는 사실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9일날 오전 남부지방이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200 마이크로그램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러자 9일 오후 1시 10분에 현재 일부 남부지역에 황사가 나타났다 발표를 했고 황사는 10일 아침까지 지속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일 오전 10시 20분 10일 오전까지 옅은 황사가 지속적으로 된다고 수정을 했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 1시간 정도 뒤인 11시 10분에 10일 오후까지 남부지방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있을 거라고 재수정 발표를 합니다. 뭐 사실 기상청 기사 까는 거야 많이 볼 수 있죠. 항상 하는 핑계입니다만 우스갯소리로 기상청이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 돈 어디 갔을까요?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일보 기사고요. 난류 한류라는 그 이슈 기사입니다. 대사관저 몰래 들어가 샤워하고 밥 먹은 노숙인이라는 기사입니다. 지난해 12월 7일 용산구에 있는 아프리카 대사관에 40대 후반 노숙자 A씨가 담장을 넘어가지고 그 관저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샤워도 하고 음식도 꺼내 먹었고요. 그 다음에 집기를 엄청 만져대거나 부숴가지고 개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저 직원이 신고를 해서 체포를 했고요. 그 무단 침입과 기물파손으로 재판에 넘겨졌죠. 그래서 징역 6개월 그리고 집유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30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관저 직원이 이제 당장 나가라고 하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죠. 근데 이거 다음에는 특별한 혐의가 없습니다. 왜냐? 직원이 직접 애초에 문을 열어줬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나가라고 해서 진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일전에 이쪽에 침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훈방 조치 대신에 불암감 조성 혐의를 적용을 해가지고 5만 원짜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여의도 쪽에도 이런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비유적인 기사로 제가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제 소설이고요. 청취하시는 분들의 오해 없으시길 빌면서 제가 준비한 편의적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별 좀 줍쇼. 댓글 좀 줍쇼. 여러분의 다운로드와 구독하기가 저희 호구미디어를 먹여 살립니다.